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가 19만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3일절을 맞아 쉬는 동안 미국 뉴욕 증시엔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3월 FOMC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고요. 2년물 금리는 4.9%를 터치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행히 달러 인덱스의 차분한 흐름에 힘입어 증시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1월은 뜨거웠고 2월의 시장은 차가웠죠. 과연 3월의 시장 성적표는 어떨까요? 본날의 따스함이 우리 증시에도 녹아들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님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 함께하는 천명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어느새 또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앵커님 오셔서 환영하고요.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취월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3월 달 그죠? 자, 2월 달에도 안개 속의 형국. 3월 달엔 좀 안개가 좀 거치나 싶었는데 뭐 노랜딩,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뭐 어마어마한 뭐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혼돈의 장이 또 2월 이어서 3월에도 이어지는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좀 어지럽고 당혹스러운데 저희 천명과 함께 하시면 뭐 문제없이 3월도 무난하게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해봅니다. 자, 잠시 후에 3월 어떻게 투자 전략 짜고 나갈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장이지만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노란톡 참여하셔야지 모든 전략 함께 받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2글자 보내주시거나요. 더 쉬운 방법도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모든 전략 받아가시고 3월 따스한 증시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뉴스들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다음 주 상하원 청문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주제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로 올리고 최종금리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투자 컨설팅 업체 TS 롬바르드가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의 팽창이 지속되는 노랜딩 시나리오에서는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더 제약적인 영역으로 올릴 것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가치가 감소해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익률까지 오른 채권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은행 BOJ의 다카다 하지메 정책위원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 현재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은 높다지만 일본의 경우 아직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목표가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일본 경제와 물가에 부담이 되며 일본의 임금 협상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다양한 뉴스들을 점검했는데요, 마스터님. 먼저 한번 첫 번째 뉴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다음 주 상하원 청문회장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하면서 좀 3월 FOMC회를 앞두고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발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파월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네. 어차피 정치인들이 얼마나 계속 컴플레인을 걸리겠어요. 그래서 파월은 만약에 엄청난 그 준비를 하고 아마 증언 때 쓸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과연 파월이 의해서 어떤 말을 끄집어낼까라가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3월 23일 날 빅 FOMC 회의가 열리죠. 그죠? 네. 그 전에 공식석상에 나타나는 게 파월이 2번 있어요. 상하원 의회가 있고 또 하원 의회, 금융위원회에서 2번의 이제 발언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증시의 방향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다면 의회 발언에서 어떤 말을 쏟아낼지를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 가지 제가 파월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6월 달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정확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죠? 올 1월까지 연속적으로 내려왔어요. 파월은 너무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파월의 얼굴, 웃는 모습, 스마일 하는 2월 2일 날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디스플레이션. 둔화가 되고 있다. 물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3번을 토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을 딱 깔았어요. 왜? 나중을 위해서.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13번에 언급을 했지만 제야 쪽만 조금 둔화됐고 그다음에 렌트비, 주거비, 렌트비만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초그럼 물가 있죠. 서비스 등등등등. 근데 여전히 또 소비자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휘발유가 그때 또 상승을 또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디스플레이션을 논하긴 조금은 성급한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추후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디스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때문에 2월 달에 시장이 상당히 또 1월에 이어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이 또 오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CPI부터 해가지고 PC까지 줄줄이 나왔죠. 비농업까지. 시장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파월이 어떻게 됐냐? 파월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얘기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스플레이션이 아니라 This is 인플레이션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할 거냐. 야, 네가 말했잖아. 디스플레이션이라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당성이 있잖아요. 일부만, 나머지는 아니고. 여기다 또 찬물을 끼얹은 게 또 뭐예요? 엘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렌 재무장관이. 지난주 25일인가요? 거기서도 디스플레이션 아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는 튼튼하다. 노동시장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션 없이 계속 금리를 많이 올리더라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이제 파월하고 반박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얘기가 또 나오겠죠. 금리 얘기.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비농 51만 개 딱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 여전히 미국의 탄탄한 노동력 시장, 우리는 체력이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강한 컴플레인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정치하는 사람,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죠. 그죠? 자, 정치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경제, 그 다음에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자, 연준의 목표는 뭐예요? 물가 안정하고 노동시장 안정이잖아요. 자, 지금 여전히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높잖아요. 그럼 연준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표가.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정치인들 말 안 듣겠죠. 왜? 연준은 중립적이어야 자유로워야 된다고 분명히 몇 번의 컴플레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역할을 못하면 연준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한 또 컴플레인이 또 할 것처럼 보여지고요. 자, 3월이 또 문제예요. 3월이. 자, 3월 23일 날 FOMC 열리기 전까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중요한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겠죠. 자, 오늘 아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어요. 예상보다 하회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 팁을 또 아셔야 돼요. 어떤 팁을 아셔야 되냐. 자, 초기에 나오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 숫자가 낮게 나온다면 연속 성장으로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월도 그래 녹록치가 않아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현재는 대세가 0.25% 베이비 스텝이 얘기가 맞느나 자, 그러나 아까 나오는 숫자들 있잖아요. 지표들 나오는 거. 자, 걔가 또 좋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0.5로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살아온 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또 세게 발언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폴트죠, 디폴트. 자, 옐렌이 자, 이거 디폴트가 올 것 같아, 6월 달에. 뭔가 조치를 해줘.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뭐예요, 여러분? 자,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가 된 거예요. 그거 한도 초과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디폴트가 돼가지고 IMF 때 구제 금융 받으면 참 모양새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어떻게 했다나 이제 파월이 한 번에 여기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계속 궁지에 몰리다가. 야, 니네 빨리 디폴트 이거 해결해줘. 해결 안 해주면은 우리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니네들 참을 끼얹으면은 정말 세계 경제, 우리 경제는 불구망난하고 전 세계 경제가 정말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언지를 분명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끝에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서 자기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될 거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럼 매파적 발언 나오기 쉽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월은 증시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슈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3월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제롬 파월 의장의 두 번의 발언 함께 꼭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더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방송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계속 공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이번엔 한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TS 롬바르드의 경고네요. 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우리 예상치 넘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시장이 좀 경기 침체가 빠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번에도 노랜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는 거는 노랜딩은 될 수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네. 이거는 뭐 그냥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노랜딩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노랜딩이 오면 뭐 엄청난 거죠. 자, 노랜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속 고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든 말든 그냥 계속 고속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연준은 계속 연이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게 70년대, 80년대가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이게 정말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면 되지도 않고 와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노랜딩이 오면 주식하고 채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죠. 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자, 여기 근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자, 일단 계속 노랜딩이라는 경제가 지금 화랑을 띈다는 얘기죠. 그죠? 경제가 상당히 화랑을 띠고 좋다는 거죠. 그죠? 자,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기업 실적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거잖아. 자,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기업 실적이 좋고 인플레까지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금 올려야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야, 니네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내가 다닌다고 이제 1,000명이 다닌다고 예를 칩시다. 자, 기업 실적 되게 좋아. 아, 보너스도 좀 많이 주고 월급도 올려. 이거 당연한 노동자가 당연히 그죠? 직원이 그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해줘야죠. 안 해주면은 딴 데 가버리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이게 또 좋은 게 아니야. 역으로 따지면. 자, 기업 실적은 좋은데 임금 상승이 또 더 높아버리면 따라가 준다면 자, 매출이 실적이 악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칼. 그래서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과거사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2000년 닷컴 버블 때요. 닷컴 버블 잘 아시다시피. 자, 이때 이제 여기 점도 위에가 CPI입니다. CPI. CPI고 요 검은 게 이제 기업들의 어떤 프로핏 이득이고요. 자, 요거 저 녹색이 이제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자, 이때는 CPI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자, 그래 봐서 어떠세요? 기업 실적은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임금은 어떻게 해요? 위에 있죠. 상단에 있죠. 그죠? 자, 이런 상황. 또 한 번 넘어가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CPI 여전히 상승 중. 이때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죠? 자, 그 기업 실적 뚝 떨어졌어요. 자, 이때보다 더 가파르죠. 떨어진 속도가. 그죠? 자, 임금은 물론 이제 밑에 조금 놀고 있지만 어떻게든 계속 지속적으로 1995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을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근래 팬데믹 때 한번 봅시다. 팬데믹 때. 자, 팬데믹 때는 뭐 노동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CPI가 뭐 말도 못하게 막 마이너스까지 찍었었죠. 그죠? 자, 이때 또 어때요? 임금이 또 올라가 있고 기업 실적도 더 V자로 깊게 파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랜딩이 절대 와서도 안 되고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노랜딩이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랜딩을.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연착륙, 경착륙 들어봤는데 갑자기 노랜딩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나온 배경이 뭐냐? JC 모건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아주 유명한 회사죠. 맨날 월가에서 이런저런 막 이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물론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또 신뢰할 수도 있는 얘기도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유명한 회사는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작년 12월에 얘기를 했죠. 전망 보고서에서 첫 언급했어요. 그래서 노랜딩이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엘렌이 한마디 더 했죠. 25일 날 그 재무부 장관 회의 G20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션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전히 시장은 좋기 때문에 노랜딩으로 갈 수 있다. 여기 힘을 더 보태줘 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잠깐 이제 약간 번외적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상황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일단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동결을. 노랜딩. 일단은 어차피 미국 시장은 좋아요. 일단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벌써 1210원대까지 1월 달에 한번 내려왔단 말이에요. 환율이. 자, 지금 1300원 초반대 와 있단 말이에요. 벌써. 그죠? 자, 근데 3월 달에 연준이 빅 FOMC가 있죠. 점도표 발표가 있죠.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 언제예요? 4월에 발표를 하죠. 자, 그럼 한 달 반을 또 쉬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어떻게 되겠냐요. 그죠? 자, 킹달러는 아니겠으나 강달러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자, 좀 이따 나스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이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강달러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지금 만들어놨고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환율 살수 우리 뭐가 안 좋아요 지금? 아때는 무역 적자 심한데, 자, 수입에 대한 무역 수지가 안 맞죠, 그죠? 자, 수입하는 게 더 비싸 버리니까
또 노마진, 마진이 제로 마진, 오히려 적자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비단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아까 기업 실적, 물가 상승률 그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노랜딩이 정말 벌어진다면 상당히 이슈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랜딩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이유도 아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냐, 금리는 어차피 계속 오르잖아요. 자, 시장에서 6월까지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월에서 5월, 6월 그 세 달 사이에 제 생각에는 0.5 빅스텝은 한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자,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빠르면 2분기 말, 늦으면 3분기 때는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도 안 좋죠. 증시, 채권에도 안 좋죠. 일단 소비가 위축이 되고 기업도 위축이 되고 투자도 잘 안 할 테고 안 좋죠. 단 조건은 있어요. 상승으로 할 수 있는 모멘텀. 그건 뭐다? 피벗. 피벗이 뭐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나도 경기 침체가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빨리 내려오는데 안 되겠어. 빨리 급한 불 꺼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자, 금리나 딱 단행해버리면 증시가 날아가겠죠. 근데 그때 또 가서 봐야 돼요. 왜? 여태까지 20,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미국이 전 세계적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죠? 못 해봤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또 이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노랜딩 없다. 시청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 좀 강력하게 노랜딩은 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시나리오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 함께 예측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마스터님, 이제는 이 일본은행의 이 중앙은행이죠. BOJ가 좀 확실하게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좀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게 이제 계속 이상하게 제가 BOJ만 계속 2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해 BOJ가 어쨌든 일본이라는 거는 어때요? 일본은 이제 기축통화국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핫한 이슈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자,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일단 엔화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름이 재밌네요. 다카다. 이름이 재밌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정책위원 중에 한 사람이죠. 아직 이제 그 BOJ 총재가 바뀌려면 4월 달에 바뀌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자, 분위기를 계속 몰고 가 있어요. 완화.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 결국엔 뭐예요? 자, YCC죠. 그러니까 돈 푸는 거잖아요. 돈 푸는 거. 계속 돈 풀었잖아요. 일본이. 자, 그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다카다 정책위원회 하는 얘기는 여기서 첫 번째가 저거예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2022년 0.9였죠. 그죠? 2월 달에. 그러다가 계속 올라와서 4.3%까지 지금 현재 찍은 상태. 아, 그럼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이제 다카다 이 양반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는 얘기. 미국은 6%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미국은 금리를 4.7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떻게 일본은 선방을 많이 한 거죠. 야, 우리는 제로 금리를 했는데도 니네보다 낮잖아.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안 잡히고 있어. 그 아직도 세계 경제가 둔화야. 그럼 언젠가는 이 금리를 내릴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왜? 미국이 올릴 만큼 다 올렸지. 이제 올리는 게 뭐 얼마큼 올리겠어요. 그죠? 올리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다시 재성장을 하는 V자 반등을 하는 이제 미국 증시 구조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역행을 하는 반대 행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본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일본이 3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디플레이션 속에 빠졌죠. 디플레이션이 뭐예요, 여러분? 자, 디플레이션이 이제 화폐 가치가 높는 거 아니에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임금 상승이 일단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또 어떻게 했어요? 소비가 둔화가 됐었고 마지막은 기업 실적도 안 좋게 됐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왜? 일본에서는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내수 시장이 이렇게 튼튼하지는 않아요. 그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성이 쌓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쳐간 거죠, 지쳐간 거. 오히려 지금 뭐 이것저것 뭐 시간에 우리 뭐 임금 따져보면 우리보다 월급이 작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또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갑자기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내려온다고 또 시사점을 갖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닥하다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임금에 대한 기분 되게 좋죠. 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자, 미국이랑 똑같죠. 자, 일단 물가가 뛰니까 자, 우리 뭐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임금 올려줘.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일부 기업들, 대기업들은 일단 임금을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과연 임금을 올려줄까라는 퀘션도 있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인플레가 올랐으니까 일본이 임금이 올려서 되게 좋게 가겠다 하겠지만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채로 일본 국채. 자, 12월에 10년물을 0.25에서 0.50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일단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 하락을 하죠. 그럼 일본 국채가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 던져버리죠. 그래서 지난달에 40조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40조를. 그럼 40조를 파는 걸 어떻게 돼요? BOJ에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본 BOJ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담이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임금, 국채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놓고 딱 향후 시장을 바라보니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대로 가자. 조금 힘들겠지만 그대로 가자. 잠깐 힘든 거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시장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화는 아직은 메리트 없습니다. 자, 4월 달에 이제 총재 바뀌고 나서 엔화가 다시 한번 또 안 좋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관망 마시면서 BOJ 정책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글로벌 핫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4.0%에 도달했고요. 2년물은 4.9%를 돌파했습니다. 네, 골드 이슈입니다. 인플레 부담 속 달러화가 숨고르게 나서면서 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 개선, 수요 증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 2월 CPI가 8.5%로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ECB 긴축 우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다른 상품들은 개장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먼저 골드 트레이딩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골드요. 네, 골드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자, 골드가 일봉상 보면 참 3일 좋았어요. 28일 그죠? 아니죠. 한 3일 좋았어요. 3일 좋았는데 결국에는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오늘 봅니다. 자,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자, 104 중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귀 기울이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예요. 거의 90% 이상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달러 인덱스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거 건성건성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오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한 104 중후반대 달러 인덱스와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10시 반에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105를 안착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달러가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골드한테는 악재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 또 자, 골드가 상승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전 두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의회에서 파월이 매파적 발언한다는 거 벌써 시장에 펼쳐지고 있죠. 그럼 안 좋죠, 시장에. 자, 두 번째로 아까 유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작년 가을로 회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너무 똑같아요, 형국이. 희한하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똑같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달러가 힘을 상당히 받고 있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엔화도 지금 정책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엔화도 힘을 못 써, 유로도 힘을 못 써, 파운드도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금리 또 고고 행진하고 있잖아요. 자, 금리하고 달러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골드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 때문에 현재 골드는 하방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는 미장이 열리기 전에 뭐 움직임이 이렇게 크진 않는데 지금 여기 참 5분봉을 보세요. 이게 뭐 그림이 정신이 없습니다. 캔들이 지금.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한 21시, 그죠? 22시 30분 되면서 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다가 뭐 이제 결국에 이 위에 242평선에 자, 242평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자, 242평선을 돌파를 해버리면요, 상승장이에요. 이제 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인데 돌파를 못하고 계속 거기서 저항을 막고 있죠. 터치를 하면서 저항을 막고 있죠. 결국엔 뭐예요? 딱 보면 오늘은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겠구나. 딱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오늘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예? 242평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242평선이 어떤 자리예요? 1141에서 1145 사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11시만 또 확인 사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지금 예측해가지고, 뭐 우리 1000명이 여기 들어가라고 그랬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항상 미장이 열리고 나서는 시장이 흔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원에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미장이 열 때까지 참으십시오. 자, 참으시고 적어도 5분봉을 2번에서 3번은 확인 사살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제가 매번 나올 때 기법서로 설명을 드려요. 자, 12시 전까지 노란톡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기법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10월에 뭔가 큰 게 하나 터질 겁니다. 분명히 터질 겁니다. 자, 터지는 거 궁금하시죠? 알고 싶으시죠? 자, 제가 방송에서는 제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양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왜 3월에 뭐가 터지는지, 자, 그 터지는 게 어때요? 여러분한테 투자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받고 알짜 정보도 받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십시오. 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주시면 지금 바로 1000명 마스터님과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11시 30분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3대 진수는 혼조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상품은 크루드 오일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먼저 개장 이후 나스닥 흐름 먼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상황 11,865포인트 선수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10시 반경에 미국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장대 음봉 보이고 하락 추세 전환한 이후에 지금 개장과 함께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큰 폭의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원유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원유 시장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장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배럴당 $78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시장 함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1,84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플레 부담소 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1.060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세 보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주요 상품별 개장 파동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먼저 하나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나스닥은 오늘 뭐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기법에 대해서 몇 번을 제가 요거를 좀 이제 제가 기법이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스텝 1에 대해서만 말씀만 드렸지 도대체 스텝 1은 어떤 걸 보라는 거야 막막하실 거예요. 스텝 1부터 맡기니까. 네. 자, 오늘 그 팁을 좀 드릴게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스텝 1이 달러 인덱스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화면 좀 보시죠. 자, 조금 맨 위에가 유로예요, 유로. 자, 유로가 있고 밑에가 파운드가 있습니다. 야,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지금 어떻게 마이너스 0.62 하락이죠. 그다음에 파운드가 마이너스 0.87 하락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달러가 상승으로 가겠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 사살 하셔야죠. 리얼 데이터 하니까. 자, 밑에 내려가시면 달러 인덱스가 밑에 있어요. 자, 상승 중이죠. 0.51 상승. 그 105 안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예요? 증시가 하락을 하고 골드도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변수는 있어요.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면 가끔 또 꼬일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이 마감될 때까지는 결과적으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지금 하락한다. 스텝 1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이게 달러 인덱스 보는 그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걸 보시고 스텝 1을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갈게요. 네.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이제 나스닥 네. 알죠?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금 트레이드 전략 봤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번 5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봐야 잠시만요. 되는데. 자, 네, 지금 차트 띄워놓고 있거든요. 네. 그럼 차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일봉상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오늘은 하락장이 맞아요. 맞는데, 자, 밑에가 60일, 일봉상입니다. 일봉상. 자, 60일 이평선이 바로 밑에 딱 걸쳐 있어요. 걸쳐져 있고. 그죠? 자, 그럼 여기를 오늘 타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늘 숙제가 될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여기가 가격대가 지금 11,780입니다. 자, 11,780을 터치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락장이 연이어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텝 1이 나왔잖아요. 자, 분봉으로 가볼게요. 자, 분봉으로 가서 스텝 2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상당히 시장이 혼재된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야 정상이죠. 예, 내려와야 되는 지금 보세요. 지금 또 아마 달러 인덱스 순간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은 좀 상당히 혼재스러운 시장.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달러 인덱스 강하게 나올 때가 한 21시 30분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스텝 2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텝 2가 MACD, RSI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RSI. 자, RSI가 뭐예요? 모멘텀이라고 그랬죠. 자, 각도가 정확히 떨어져 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텝 3, MACD라고 그랬어요. 추세선. 자, 추세선이 또 35도 이상 꺾여줬죠. 자, 그러면서 맨 위에 올라가 보니까 뭐예요? 이평선을 보자고 그랬죠. 5일 이평선이 상단에 있고 밑에가 21도.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쭉쭉쭉쭉, 그죠? 아까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나올 때까지 쭉쭉쭉쭉 내려와 줬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다 안 맞다로 논하시면 안 돼요. 지금 딱 보시다시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역으로 따지면 자, 달러 인덱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달러 인덱스 지금 상승 중인데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역풍 막는 거예요. 만약 여기 들었다고 칩시다. 자, 양봉 나왔다 음봉 지금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낭패죠?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다 맞았을 때 완벽하게 들어가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대충 해서 매매하시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좋겠죠. 그래서 항상 제 기법을 보시면서 숙달을 하시면서 계속 완벽하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1,880 있죠.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11,880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짧게 가세요. 오늘 변동폭 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나스닥 트레이딩 전략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번 현재 구간에서 5일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함께 대응 방법 세워보겠습니다. 네, 5일 보겠습니다. 자, 5일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 상방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이 그죠? PMI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너무나도 좋게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러면서 어제 항생이 4%가 넘는 요 근래 보기 힘든 엄청난 센 상승을 보여줬죠. 오늘은 조금 이제 하락을 했지만, 자, 이것 때문에 어제 재고가 증가를 했어요. 어제 휘발유 재고, 원유 재고 자체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을 띄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가 이것도 팁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원유는 특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표 보고 매매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표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지표 보에다 낭패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그냥 참고 하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안들은 고루고루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올랐던 원인은 뭐예요? 결국엔 중국 경제 기대감,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석유 수요 되게 많을 거야. 그게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자, 오늘도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되게 설왕설래하고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두 가지 또 측면이 있어요. 미국 금리가 또 세게 올리겠는데 침체 오겠는데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각에 이 정도로 안 올라갔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상승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밑에 일봉상, 그죠? 20일 이평선, 60이평선이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 앞으로 갈 게 어디예요? 이제 $80까지 가겠죠. 여기 122평선. 자, 여기 80달러까지 3월에 무조건 갑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근거는 뭐냐? 자, 러시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산을 하겠죠. 감산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석유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중국 일단 쓴다는 가정에 놓고 봤을 때. 그럼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승장에 맞겠죠. 하지만 상승으로 가는 것도 쉽게 녹록치는 않을 수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근데 오늘은 일단 하락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자, 오늘 진입장 한번 볼게요. 진입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장이죠. 그죠? 자, 밑에가 242평선이에요. 여기가 돌파를 해서 내려오면 붕괴라면은 일시적인 하락이 있겠으나 제가 보는 합정은 아까 분명히 상승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을 하시려면 그죠? 77.50달러. 그 정도에서 매수를 가져가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오늘 되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장대연봉, 장대양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어때요? 여러분 짧게 수익을 내는 것도 투자의 현명한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마스터님께서 77.5달러까지 지지 확인 후 단기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못 잡겠는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그 답은 제가 서두에 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아까 오늘 인플레이션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독일도 안 좋고 유로도 안 좋고 이태리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결국엔 작년 가을로 회귀했기 때문에 이게 한 게 없잖아. 결과물이 없잖아. 미국 못지않게 유럽이나 영국도 금리를 상당히 세게 올렸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 오늘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파운드 유로가 확 빠졌죠. 그러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응? 그럼 다시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페리티는 안 되겠죠. 벌써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다 금리까지 뭐 0.5를 또 3월 달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공포스러운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원인 때문에 유로가 오늘 빠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빨았어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통화라는 거는 한번 원회의가 되면 이거 뭐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 특히 통화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정확히 추세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본절까지 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판단하시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로 파운드 보면 답이 나와요. 거의. 이건 99.9%는 전 거짓말이고 90% 이상 답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 현망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관망하세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거는 다른 상품, 할 상품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투자할 상품이 많아요. 굳이 이거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망해라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차라리 다른 상품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좀 오히려 다른 것들을 좀 눈여겨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국내 선물도 한번 트레이딩 전략 세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오랜만에 또 국내 선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중국 PMI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거 중국 증시, 그다음에 항생이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근접해 있는 국가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수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상승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죠? 처음에 1%대까지 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오늘 거의 종가가 마이너스 0. 국내 선물 기준입니다. 코스피가 아니고요. 자, 국내 선물의 마이너스 0.16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리오프닝 됐다고 우리한테 수혜를 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중국은 뭐 내수 시장을 먼저 살려야 돼요. 아내가 지금 뭐 3년 동안 정신없이 돌아갔잖아요. 거의 경제활동 제로였고, 그죠? 자, 내수가 돌아가야 밖을 돌아보는 거지. 거기다 또 안 좋은 게 또 뭐예요? 아까 바이든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면은 뭐 철퇴를 한번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래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으니까 우리가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 코스피라든지 우리 국내 선물을 상승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약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상승보다는 보합권, 횡보 아니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오늘 315.30인데 자, 밑에가 이제 60일 이평선이에요. 이게 310 라인이에요. 자, 310 라인까지 타치를 하느냐. 그럼 310 라인 쭉 빠지겠죠. 일단은 310을 체크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전략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마칠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자, 어떻게 됐든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도 2월 달 못지않게 상당히 혼돈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큰 게 알고 싶으시면 들어오셔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투자를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물가 상승률에 관련 지표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보내주시거나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사칭태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